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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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알라 하나님 부처님이여. 오늘 7월 6일 첫 노래로 레드썬의 핫 베이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7월 6일 첫 노래로 레드썬의 핫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이게 그 영어로 이름이 써져 있어가지고 순간 핫 바디랑 핫 베이비랑 그 영어를 순간 헷갈려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버벅거렸네요. 네, 어제 그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굉장히 좀 흔들흔들 거렸죠. 네, 지진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제 집에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샤워하려고 이제 옷 다 벗고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변기랑 막 무슨 뭐 세면대랑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좀 빈혈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좀 건강관리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막 그 서랍이 있는 것도 막 문 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진짜로 샤워하다가 수건만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올 뻔했어요. 진짜 그 중요 부위만 가리고 진짜 그 뛰어나올 뻔했는데 뭐 그 한번 훅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 뭐 이렇게 지진이 또 일어나진 않아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씻고 나왔어요. 네, 근데 씻고 나오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게 집 밖에 나와가지고 막 웅성웅성 거리는 게 다 들리더라고요. 어머, 야, 막 지진 났어.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막 뉴스 틀어보라고 막 그렇게 막 바깥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어가지고 이제 뉴스 틀어보니까 지진이 난 직후에 뉴스 트니까 별 뭐 아무것도 안 나오더니 한 10분인가? 한 10분인가 2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뭐 뉴스고 저기 인터넷이고 막 지진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왜 저한테 괜찮냐고 오는 그 문자 같은 게 없을까요? 네. 저 그 지진이 난 다음에 저한테 문자 온 게 어떤 거냐면은 저보고 재밌냐고 지진 재밌냐고. 자, 야, 네.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제 이게 뭐 걱정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심지어 제 여자친구는 그 이제 일하고 있어가지고 저한테 신경도 안 썼어요. 네, 뭐 나중에 거의 잘 때쯤 돼가지고 저보고 지진 났었냐고 뭐 부셔진 건 없냐고 네, 뭐 그런 얘기하고 끝났어요. 네. 어제거나 제가 이 지진을 직접적으로 느껴본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쯤 해가지고 그 제 고향 경기도 성남에 지진이 잠깐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막 그 창문 흔들흔들거리고 그때 이후로 거의 뭐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지진을 느껴가지고 약간 좀 느낌이 새롭네요. 네. 근데 여기 옆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종종 지진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야, 걔넨 무섭겠다. 네. 아, 근데 걔네는 뭐 건축 기술이 뭐 잘 만들어내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지진 잘못 나면은 그냥 다 폭삭 내려앉을 것 같은데. 네. 뭔 얘기가 될 거였지? 네. 뭐 지진 얘기하다가 뭐 오프닝을 굉장히 길게 했네요 오늘.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그리고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시간인데 오늘 갑자기 바람이 왜 이러냐? 네. 일부 이제 문화의 날에서는 여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계가 있죠. 바로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부 소리를 찾아서에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100
네, 오늘은 20위에서 16위까지 또 이렇게 또 좋은 영화 음악을 이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국인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이 20위권을 지나서 10위권이에요, 이제. 야, 그러면은 이거 조만간 진짜 끝나겠네. 거의 이번 달 안에 이거 끝나겠는데요, 이거?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의 피에스타로카. 뭐 다 이름 영어로 써놨어 이거. 네. 이 노래 듣고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스위치의 피에스타 로카. 네, 이 피에스타 로카가 뭔 말이야 이게? 네, 인터넷에 검색해도 이게 뭔 말인지 뜻은 안 나오네요. 네, 어쨌거나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문화의 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선풍기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거리들이 이런 것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선풍기라는 거는 모터로 이제 날개를 이제 팬이라고 하죠. 네, 날개를 이제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냉방기계인데,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부채의 원리를 기계로 만들었다고 보면은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전기로 작동되는 물건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털링 기관으로 돌아가는 저스트 핫 에어팬이라는 물건이 189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정도에 이미 발명이 되었어요. 네. 발명된 지 한 10년 정도 뒤에 영국, 미국, 독일, 뭐 인도 하여튼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팔렸는데, 줄을 잡아당기고 다시 되감아지는 힘으로 작동되는 반수동 물건 또한 만들어져 가지고 팔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냥 전기 꽂으면은 계속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줄을 좀 길게 잡아당겨 가지고 냅두면은 그게 이제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그 날개가 다시 뺑글뺑글 돌아가고, 그게 다 돌아가면은 다시 반대로 뺑글뺑글 돌아가 가지고 이제 선풍기가 돌아가는, 네, 그런 약간 반자동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은 선풍기의 역사가 은근히 좀 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요즘에 제가 되게 신기한 걸 봤어요. 핸드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쓰는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네. 저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길 가다가 보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풍기 자그만 거, 자그만 선풍기를 이제 핸드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막 쐬면서 돌아다니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되게 신기해 보이던데. 네. 근데 그거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거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지만 혹시 써보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 지인분들 중에 그거 쓰는 사람 있으면은 한번 제보 바랍니다. 그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닳는지. 네, 좀 별로 안 닳으면은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뭐 여행 다닐 때나 그럴 때. 네, 네. 갑자기 사례가 걸려가지고. 네. 어우, 갑자기 네. 무더운 여름날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굉장히 고마운 기계죠. 요즘에는 이제 에어컨의 위상이 좀 눌려가지고 줄어드는 감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에어컨에 비해서는 전기를 덜 먹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뭐, 선풍기를 한 달에 뭐 한 720시간 정도 돌려도 전기료가 한 3,000원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그냥 한 달 내내 뺑글뺑글 돌려도 어우, 전기료가 3,000원이라는데요. 네. 이 정도야? 에어컨은 뭐 에어컨 잘못 틀면은 거의 한 달 월급 나오죠. 네. 제가 제가 예전에 그 저희 집에 에어컨을 처음 샀을 때 뭣도 모르고, 네, 그 몇 날 며칠이고 에어컨 틀어놨다가 정말 욕을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제가. 네, 누나한테 엄청 맞았어요. 이거 또 들으면 누나가 또 때리겠는데 이거. 네, 어쨌든 넘어가서 하여튼 뭐 에어컨 대비 최소 20배에서
많으면 100배까지 그 전기 사용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름에는 헤어드라이어 대용품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 말린다고 선풍기를 이제 돌리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이제 그 헤어드라이기 쓰면 아시겠지만 약간 뜨겁잖아요. 이게 덥고 이게 땀 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머리 감고 선풍기 돌리면서 선풍기가 앞에 앉아가지고 뭐 TV 보거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마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스타일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머리를 좀 만져주는 거로는 역시 그 드라이기를 사용해야 되죠. 네, 선풍기 쓰면은 이제 머리가 산발돼요. 약간 사자같이 되죠. 사람 근처의 공기는 체온으로 인해서 덮여지기 때문에 보통 기온보다 조금 높아요. 네, 선풍기의 원리는 바람을 강제적으로 좀 일으켜가지고 체온보다 낮은 이제 외부 공기를 사람한테 불어 넣어서 그 피부 쪽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그 사람의 그 체온보다 약간 높은 그 공기를 없애주면서 좀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원리예요. 이게. 네.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선풍기를 쓴다고 해가지고 뭐 더 그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그 공기를 조금 그 시원해주는 거 시원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죠. 그 선풍기 바람을 직접적으로 바로 맞으면은 뭐 피부가 안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뭐 그런 얘기는 거의 뭐 피부에 영향을 뭐 안 미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뭐지 저거 아토피인가? 네, 뭐 그런 분이나 아니면 약간 그 되게 피부가 엄청 예민한 분, 아니면 엄청 건조한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선풍기를 바로 쬐면은 약간 좀 그 피부가 좀 이상해질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외에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선풍기 바로 그럼 바로 앞에서 그 강풍 맞아도 끄떡 없으니까 그냥 틀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길어지지. 네. 개발된 지 이게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예전 제품과 지금 제품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요즘 선풍기는 같은 크기라면 1970년에서 80년대 제품에 비해서 풍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물론 요즘 선풍기들은 모터의 성능은 더 발전되긴 했지만 소음 문제로 예전에 비해서 바람이 약간 좀 덜합니다. 네. 맞아 맞아. 예전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람이 거의 태풍급이었어요. 저희 시골에도 아직까지 옛날 그 선풍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쐬면은 진짜 와 진짜 무슨 앞에서 장풍 쏘듯이 이게 바람이 엄청 세요. 근데 소음이 좀 셉니다. 네, 정말 시끄러워요. 이게 막 빙양빙양빙양빙 이러면서 되게 큰 소리가 나는데 요즘에는 약간 그 뭐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뭐 층간 소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선풍기도 이제 좀 조용조용한 거 뭐 그런 걸 쓰시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은 이제 예전 뭐 한 2, 30년 전 거보다는 바람이 좀 약하지만 소음이 별로 안 납니다. 거의 안 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어쨌거나 옛날 선풍기는 지금에 비하면 소음은 뭐 별로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제 바람 쐬기 정도 이런 거만 이제 했는데 대신 옛날 선풍기는 요즘처럼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라 그 받침 프레임까지 철제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람이. 네. 철제로 돼 있으니까 쇠로 돼 있으니까 철이니까 바람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가 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조금 과장 좀 보태면은 거의 헬리콥터 소리 나요. 네. 과장을 조금 더 붙이면은. 네. 그리고 이제 더 튼튼하고 뭐 중심 잡기 좋고 뭐 굳이 뭐 소음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으면은 뭐 옛날 그 철제식 그런 선풍기를 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소음이 직접 들어보시면은 좀 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철제로 된 거 쓰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네. 그 이제 보통 그런 철제로 되는 그런 거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일하는 데 있죠. 굉장히 사람 많고 뭐 그런데 그런 데에서는 이제 쓰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안 쓰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복잡한 기능 없이 버튼을 눌러서 켜고 끄기만 하면 되는 약간 구식 선풍기의 경우 모터가 맛이 가지 않는 이상 거의 뭐 고장 날 일이 없어요. 네. 엄청난 그 내구력을 자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뭐 예전에 뭐 한 7, 80년대에 산 선풍기를 아직까지도 쓰는 곳도 많습니다. 이게 내구력이 엄청 세기 때문에 잘 고장나지가 않아요. 네, 그 모터만 정상이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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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오히려 그 전자 타이머라든지 리모컨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수명이 좀 짧아요. 네. 그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 중에 그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리모컨 누르는 선풍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요즘에는 뭐 선풍기를 뭐 리모컨이라든지 아니면 그 심지어 핸드폰 무슨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뭐 그거 누르면은 뭐 그 선풍기가 알아서 뭐 뺑글뺑글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다는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 네, 꼭 저 좀 집에 초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그런 거 좀 궁금해 하거든요. 네.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아니면 진짜 그 리모컨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조금 신기해 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3000% 빠져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네, 그리고 노라조의 보내도 보내지 않습니다. 네,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용임의 부초 같은 인생, 그리고 노라조의 보내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그 노라조가 오랜만에 좀 그 밝은 거 말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슬픈 노래를 불렀네요. 약간 그 데뷔 초의 그런 것들 이후에 좀 노라조가 많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괜찮네요. 네. 어쨌거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문화의 날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90년대만 하더라도 삼성이라든지 뭐 LG 같은 국내 대기업이 직접 제조하기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디오 테크라든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생산 라인을 없애고 뭐 주로 이제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OEM으로 이제 팔기도 합니다. 그나마 신일 산업, 뭐 오성사, 카이젤이라든지 아니면 한일전기 같은 중소기업으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선풍기를 만들던 업체들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풍기의 품질과 위상은 삼성, 뭐 LG들보다 신일이라든지 아니면 한일이 더 인정받고 있어요. 네, 사실 뭐 LG의 경우는 금성사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히타치와의 그런 기술 제휴 및 국내 최초로 선풍기를 만든 제조사의 명성에 걸맞게 굉장히 무식할 정도로 튼튼한 내구성과 엄청나게 센 그 바람으로 모터가 들어가는 제품 하면은 이제 금성이라는 어떤 그 공식 같은 게 이제 성립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뭐 이게 이제 LG로 바뀌면서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약간 그 하향세를 걷다가 어느새 이제 선풍기 생산을 그만두게 됐죠. 네. 근데 이제 2015년에는 신일산업은 국내 제조 그 이제 보다 중국제 OEM으로 생산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판매업자들이 신일은 국내산을 권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들보다 그 이제 해외 뭐 가까운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만드는 게 조금 그 단가가 좀 쌉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그 이제 좀 돈을 적게 들여서 많은 돈을 이제 얻는 네,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인력들이 좀 비싸지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좀 싼 인력을 좀 끌고 오려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 그 이제 원재료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어, 중국에서 많이 만들고 있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 그 회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다양한 회사들이 다 중국에 있어요. 그 공장 같은 게. 네. 바닥에 세워놓은 그 스탠드형 선풍기뿐만 아니라 벽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천장에 붙어 있는 선풍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벽이라든지 천장에 붙이는 이제 선풍기는 에어컨의 보급으로 인해서 거의 요즘에는 뭐 보기 힘들어졌죠. 네. 이런 것들은 가정집보다는 교실, 네, 학교 교실이 있죠. 네, 학교 교실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군대의 생활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죠. 내무반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군대에서 이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여름을 천장형 선풍기에 의존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네, 군대에서는 아마도 네, 제가 어, 네, 지금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제 아는 형들도 그렇고 이제 군대에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뭐 가끔 전화하면은 네, 아직까지도 뭐 선풍기 뭐 고장 나가지고 그거 고치고 뭐 그런다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왜 그 이제 칸 교실에 약간 벽 같은 곳에다가 선풍기 하나씩 달려 있고 천장에 한두 개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그 뭐야 저거 에어컨? 네, 무슨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뭐 에어컨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스무리한 것들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어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겠더만. 네.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에어컨이 막 교실에 막 들어올 때여가지고 사실 그 에어컨을 거의 튼 적이 없어요. 몇 번. 제 에어컨은 거의 그냥 그 눈요기용이고 그냥 우리는 에어컨이라는 게 있긴 하구나 요 정도 네 이 정도였고 거의 그냥 옆에 달려있는 선풍기들 틀었거든요 우리는. 근데 요즘에 저번에 잠깐 그 제 아는 동생네 학교 그 사진을 보니까 오유 괜찮더만. 그 위에 무슨 그 에어컨 비스무리한 거 달려 있고 뒤쪽에도 뭐 이렇게 에어컨인가 온풍기인가 뭔가 달려 있는데 그게 더울 때는 에어컨, 추울 때는 온풍기 뭐 이런 식으로 바뀐다더만요. 네. 야, 요즘 학교 괜찮아졌어요. 네, 공부할 만 낫겠습니다. 네, 물론 뭐 그렇게 해줘도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공부 안 할 애들은 안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왕이면 좀 선선하고 따뜻하게 있는 게 좋죠. 네, 뭔 얘기했다 여기까지 왔지? 네. 천장형, 네, 천장형 선풍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천장형 선풍기를 안녕하세요. 그 천장형 선풍기로 의존하는 곳은 만약에 선풍기가 여름에 한여름에 이게 고장이라도 나버리면은 정말 지옥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네. 없던 짜증도 생기고 욕을 안 하던 굉장히 천사 같은 사람도 욕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천장형 선풍기에 의존하는 곳은 절대적으로 그 여름 시작하기 전에 이 선풍기를 다 이제 체크해 봐야 돼요. 고장이 났는지 어쨌는지. 네, 안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진짜. 네. 그걸 느껴봤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사라진 비둘기호 열차도 여름에는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로 냉방을 하고 CDC 동차에서는 지금도 보조 선풍기로 천장형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팬 선풍기 외에 타워형 선풍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워가지고 사용하면서 어떤 원통형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선풍기가 있는데 이게 손가락 부상의 위험은 적지만 풍량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팬 방식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네. 이제 세로로 넓게 바람이 나오다 보니까 화력도 뭐 그렇게 좀 센 것도 아니고, 네. 바람을 좀 어떤 집중적으로 시키는 면에서는 좀 뒤쳐져요. 이게 좀 퍼지게 바람을 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떠한 집중적으로 이게 막 좀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선풍기의 역할 같은 거는 조금 떨어집니다. 팬 선풍기에 비하면. 네. 타워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길쭉하게 세워져 있는 거 그냥 우두커니 세워져. 요즘에 TV 광고하는 선풍기들이 아마 이런 모양일 거예요. 저 뭐야 저거 뭐지? 이름 생각 안 나네. 네.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하여튼 이게 약간 얇아가지고 이제 길쭉하게 좀 세워져 있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타워형 선풍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거
타워형 선풍기를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네. 저희 그 시골에 이제 외삼촌 집이 있는데 그 외삼촌 집에 이제 갔다가 신기하게 생긴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하나 떡하니 서 있는 거. 그거가 이게 뭔지 모르고 막 아무것도 누르다가 네, 갑자기 뭐가 바람이 팍 나오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촌놈이라서 그래요 제가. 네. 뭐 어쨌거나 2010년대부터는 앤틱 인테리어가 퍼지면서 전체가 철로 된 선풍기도 대중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선풍기는 이제 국내에서는 주로 이제 촬영 소품용으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일반인이 쉽게 구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어떤 선풍기냐면은 엄청 큰 거 있죠. 네, 그 어떤 선풍기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엄청나게 큰 거 있잖아요. 그 선풍기인데 대형 초대형 선풍기. 네, 거의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 유리만한 크기의 엄청 큰 선풍기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일반 선풍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이제 요즘에는 그거를 아예 그냥 집에 갖다 놓고 트는 분들도 간혹 있대요. 왜냐면은 그런 분들은 보통 집이 좀 평수가 넓은 분들, 네, 좀 잘 사는 분들, 좀 잘 사는 분들이 이제 에어컨 대신에 뭐 그걸 좀 쓰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집에 그런 거 쓸 정도면은 집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네, 거의 뭐 운동장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승영 앤더의 보란 듯이 그리고 시스타의 I Like That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손승연 앤더의 보란 듯이 그리고 시스타의 I Like That 이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풍기가 은근히 좀 각종 응용법이라든지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선풍기를 켜놓고 그 선풍기 앞에다가 소리를 내면은 목소리가 재밌게 변하잖아요. 네, 그 이제 어렸을 때 이거 이렇게 많이 놓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 네,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와와와 뭐 이렇게 소리를 하면은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막 외계인 소리로 이제 바뀌는 뭐 그런 건데, 물론 이제 주로 초등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하지만 뭐 다 큰 성인들도 가끔 어, 어, 철이 덜 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소리를 이제 막 지르고 하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중국, 일본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에서 다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거를 하나의 놀이라고 보는데 우주인 흉내라는 놀이로 뭐 초등학생들이 하는 뭐 놀이의 일종이라고 이미 뭐 또 이렇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것까지 뭐 놀이로 정해놔? 네, 아주 이상한 건데요. 네. 그리고 이게 선풍기로 에어컨 같이 이게 냉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선풍기 목을 최대한 길게 뽑아 올립니다. 네, 그리고 창문 쪽에 바로 바짝 붙여가지고 창문을 바라보게 해서 두는데 이때 선풍기 밑에 받침 같은 것들을 놔가지고 선풍기와 창문의 높이가 같거나 아니면 선풍기가 창문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과학 기본 지식인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에 기초해가지고 방 안에 더운 공기를 선풍기가 빼내고 반대로 찬 공기가 창문 아래로 통해서 이제 유입되게 하는 일종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 사실이 있는 건데 제가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은근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괜찮더라고 이게. 네, 근데 이게 예전에 KBS의 그 스펀지라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좀 이게 은근 좀 유용한 거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큰 환풍기를 만드는 효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강제 환기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방 안에 더운 이제 공기를 강제적으로 빼내는 뭐 그런 효과라고 하는데 실외 온도가 떨어지는 밤에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나 자취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숙사방처럼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 경우에 모터의 발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내 온도가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창가에 놓고 틀면은 이럴 일이 없고 오히려 방이 좁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따가 집에 가서 저도 이거 계속 할 거예요. 네, 이거를 제가 조사하면서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이 이제 선풍기로 약간 에어컨의 어떤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이거를 괜찮더라고요 이거. 네.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또 굉장히 더운 날 이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비도 안 오고, 네. 비 오는 날 하면 약간 좀 비 오는 날 해도 괜찮겠다. 어차피 뭐 선풍기 안으로 비가 다 들어가지는 않을 테니까. 네. 어차피 뭐 비 들어오면 약간 떨어놓고 이제 해도 되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은 날 괜찮겠네. 네. 선풍기의 대부분은 팬이 회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끔 이제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애완동물들이 이제 팬 그 뺑뺑을 돌아가는 데다가 손이라든지 발 같은 거 넣었다가 병원에 가는 사고도 종종 뉴스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선풍기에다가 그 안전망, 네, 그 이제 노래방 마이크에다 그 이제 씌워 놓는 그런 안전망 같이 생긴 거 있죠. 그런 거를 선풍기에다 씌워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외에도 드문 경우지만 회전하는 팬에다가 어떤 그 이제 뭐든 물체 같은 것을 끼워 넣는 장난 하다가 그 날개가 부셔져 가지고 이제 그 파편들이 날아가 가지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다치는, 네, 그런 사고도 가끔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집에 뭐 어린 아이라든지 아니면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은 이제 그 이 선풍기를 할 때 좀 조심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뭐 사실 전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아니면 고양이를 좀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뭐 솔직히 선풍기를 켜놔도 그 제가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그냥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니까 그냥 그 앞에서 자거든요. 네, 이게 뭐 손을 넣는다든지 발을 넣지는 않고 그러는데 애완동물들은 그래도 선풍기라든지 그런 데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그 위험한 걸 아나 봐요, 지들이.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네, 특히 이제 갓난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못하면은 진짜 그 왜 그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무조건 손 뭐 이게 손에 끼워 보려고 하고 입에 가져가 주려고 집에 입에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이거 뭐 이게 손가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넣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좀 그 안전망 같은 거 좀 씌워 두시던가 아니면은 좀 선풍기를 아이가 손이 안 닿는 좀 높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위치해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다치면 또 마음 아프잖아요. 네. 어, 네. 근데 이 선풍기 제가 예전에 그 뭐지 계란 달걀을 이게 뭐야 달걀말이 같은 걸 해 먹고 싶은데 이게 숟가락이 없는 거예요. 젓가락만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계란을 이게 풀어 가지고 계란말이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손으로 푸자니 약간 손이 더러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선풍기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선풍기 그 날개를 빼고 거기다가 뭐라도 달아가지고 이제 뺑뺑 그 돌리면은 그 거품만 드는, 네, 그 기계만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한번 사용하려고 하다가 괜히 또 그거 사용하다가 또 이제 누나라든지 뭐 누구한테 걸리면은 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진짜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이걸 찾다가 인터넷을 보는데 이걸 진짜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 이제 튀어가지고
그 선풍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전기 합선 나가지고 불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네, 큰일 나요. 네, 선풍기로 뭐 이상한 장난 같은 거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이 선풍기가 모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대요. 네.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옅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체온을 낮춰주는 식으로 모기의 관심도를 낮춰준다고 하는데 그 이제 약품만 해놔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모기들이 날라댕기다가 이 선풍기로 빨려 들어가 죽는 경우도 있대요. 네. 오, 그래? 오, 괜찮다. 네. 그리고 이 선풍기를 틀어놓으면은 이게 그 모기가 날라댕기다가 그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착륙을 이 바람 선풍기 바람 때문에 이 착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선풍기 바람이야 뭐 사람한테는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지만 모기한테는 거의 뭐 태풍 같은 수준이잖아요. 바람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착륙하는 그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모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뭐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뭐 별로 많지는 않지만 모기가 좀 많아진다고 싶을 때 선풍기를 틀어놓으면은 모기가 도망가니까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이는 라디오 일부 문화의 날에서는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만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문화의 날에서도 역시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뭐 선풍기의 어떤 응용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날 문화의 날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제 선풍기를 틀고 자면은 그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떠한 괴담이 진실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선풍기랑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사연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사연 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도 해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야음생활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소리를 찾아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만 베스트 100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갔어 같이 갔어 오야 같은 친구 같이 갔어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최인규의 태화로 아라리오, 현나의 껄껄껄, 윤수연의 꽃길, 서른의 불금, 베이로의 오뚜기 인생, 김선미의 님마중,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이번 2부 시간은 소리를 찾아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100인데 오늘은 20위에서 16위까지 5개의 영화 음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0위야 이제. 네. 그럼 바로 이제 보면은 20위는 한국이 사랑하는 영화 음악 베스트 100. 20위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OST 마리아입니다. 이 미녀는 괴로워가 이제 2006년 12월에 개봉해서 이제 김하중, 주진모 주연의 김용화 감독 작품인데 일본의 만화가 원작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원작 만화를 영화화한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어떤 단독 기획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혹시라도 이제 표절 의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래 어차피 좀 비슷한 거니까 그냥 저거 판권을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그 만화를 이제 판권을 사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만화랑 이 영화랑 조금 이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네. 일단 이제 뚱뚱한 여성이 성형 수술을 통해서 미녀로 전환된다는 거는 똑같지만 일상적인 여러 고민들을 중심줄기로 다뤄졌던 원작과는 달리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외모로 인해서 무대 뒤편에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그 대신 불러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했던 어떤 그 주인공이 겪었던 어떤 그 꿈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와는 다르게
사실상 그 만화랑 영화랑 그냥 다른 작품을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네. 이 미녀는 괴로워의 그 이제 흥행이 사실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이게 이 개봉했을 때 전국 관객 600만 명을 불러 모으면서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외화를 통틀어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는 최대 관객 동원 기록을 세웠고 만화 원작 영화로는 어벤져스 그 이제 어벤져스 2 그리고 설국열차, 아이언맨, 뭐 타짜 이것들의 뒤에 이어서 역대 흥행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위에 그 말씀드린 이제 만화랑은 조금 뭐 아예 그냥 다른 내용이라서 뭐 만화 원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 그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뭐 저작권을 샀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영화 원작 뮤지컬이 일본에서 만화 저작권비를 내지 않고 승소해가지고 그 공연할 수 있었던 것도 미국에서도 아니 미국이래 일본에서도 원작 만화랑 이 미녀는 괴로워 영화가 그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는 거를 인정해가지고 그냥 뭐 뮤지컬 니네들이 맘대로 그냥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이 미녀는 괴로워가 영화로 나와 있지만 뮤지컬로도 그 미녀는 괴로워가 있어요 따로. 네. 근데 저는 그걸 뭐 보지 못했지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모던 락 밴드 러브홀릭의 멤버 이재학이 프로듀싱한 OST 또한 수작이어서 이제 외국 곡을 번안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좀 그 개사를 해서 김아중이 직접 부른 타이틀곡 마리아를 필두로 별, 뷰티풀 걸 등의 후속곡들도 역시 영화 흥행 이상의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영화 OST임에도 불구하고 음원이라든지 뭐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불렀던 김아중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그 추억의 싸이월드로부터 그 이달의 가수상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2007년에 골든 디스크 특별상을 받기도 했어요. 네. 싸이월드 하니까 약간 느낌 이상하다. 네. 근데 이제 김아중이 정작 가장 좋아하는 OST는 본인이 부른 노래들이 아니라 알렉스의 Dance with My Daddy라는 노래인데 이거 약간 좀 슬픈 노래거든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노래라 가지고 이제 김아중이 이 이제 Dance with My Daddy라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약간 자기 그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네. 뭐 참고로 이제 김아중은 주인공 강한나 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특수 분장을 했죠. 네, 그 김아중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얼굴이라든지 팔뚝 뭐 이런 데다가 특수 분장해가지고 굉장히 뚱뚱한 여성으로 이제 변신하는 그 특수 분장하는 데만 한 대여섯 시간 걸린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화 촬영할 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중심 소재인 노래를 직접 부르기로 자청해가지고 신인 가수들이 받는 혹독한 보컬 트레이닝도 김아중이 직접 소화를 하는 등 어떤 이 작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보통 영화 제작할 때 노래 부르는 장면에서는 이게 뭐 목소리가 좀 비슷한 그런 가수들이 더빙을 하는 관례가 있어요. 뭐 가장 좀 최근에 있었던 게 저거 뭐지?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수상한 그녀. 네, 수상한 그녀에서 수상한 그녀 맞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네, 하여튼 뭐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그거 갑자기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김아중은 이제 대역 필요 없이 더빙 필요 없이 자기가 직접 노래를 부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혹독하게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수 유미가 김아중의 보컬 트레이닝을 담당했고 실제 영화에서 보면은 단순히 배우가 노래를 불렀다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좀 가창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거가 보여요. 네, 물론 이제 그 노래가 어느 정도 이제 음향 기기로 인해서 조금 음정 조정한 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 불렀다는 거를 보면은 진짜 그 김하중이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하중이 실제로 원래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처음이. 그런데 이제 김하중이 처음 했던 그 기획사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연기자로 데뷔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창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다만 이제 준비 과정에서 여러모로 느낀 바가 있었는지 기회도 잡지 못해서 무대에 서지 못하는 무명 가수들이 많은데 이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를 통해서 인기 좀 있다고 자격 없이 앨범을 내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김하중이 직접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하중한테 이제 앨범을 좀 내자고 이제 많이 이제 좀 러브콜이 왔었지만 그거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2009년에 여주인공이 요요 현상으로 다시 뚱뚱해진다는 어떤 설정으로 이제 미녀계로 2가 좀 제작된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흐지부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미녀계로 2는 아직까지는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네,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모르죠. 뭐 나중에 뭐 나올지도 모르지. 네. 뭐 훗날 뭐 한 몇 년 안에 나올지도 모르죠. 네. 어쩌거나 뭐 한국인 사랑하는 영화만 베스트 100 22 미녀는 괴로워의 OST 마리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어, 한국인 사랑하는 영화 베스트 100 22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OST 마리아를 듣고 왔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 다음으로 19위는 영화 귀여운 여인의 OST Oh Pretty Woman입니다. 1990년 미국에서 제작된 로맨스 영화. 이제 감독은 이제 이러한 그 로맨스물만 주로 만드는 게리 마셜이었는데 로이 오비슨이 부른 이 노래 프리티 워먼을 이제 워먼이 이제 주제가 겸 이 영화의 제목으로 쓰였습니다. 원래 이제 맥라이언이 여주인공을 맡을 뻔했는데 이제 본인이 거절해가지고 이제 이름 없던 배우였던 이제 줄리아 로버츠가 이 주인공을 받으면서 이제 스타가 돼버리고 그 이후에 줄리아 로버츠랑 맥라이언이 약간 그 정반대의 그런 행보 같은 걸 보이게 되죠. 네. 뭔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 하면 딱 맥라이언 딱 이런 공식이 성립됐었는데 사실 그 이후는 이제 맥라이언이 조금 그 어떤 그 영화에서 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았어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 이 영화가 1,400만 달러라는 조금은 저렴한 제작비로 만들어져서 1억 달러 정도 벌면 되겠지라고 기대를 했지만 전 세계에서 4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여가지고 초대박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별로 이제 이름이 없었던 줄리아 로버츠를 세계적인 대스타로 만들어졌어요. 리처드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사관과 신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화로 인해서 많이 알려진 명배우이긴 하지만 이 영화는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두 배우에게는 영화 흥행을 넘어서 어떤 그 인생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딱 그 인생에서 딱 하나의 영화를 꼽자면은 이 영화를 꼽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이랑 배우에게는. 네. 다만 이제 줄리아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행만으로 치자면은 네, 그 뒤에 이제 오션스 11이 좀 많이 좀 해가지고 네, 뭐좀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네, 그래요. 네. 어쨌거나 19위 귀여운 여인의 OST Oh Pretty Woman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위 귀여운 영인의 OST Oh Pretty Woman 듣고 왔습니다. 네, Oh Pretty Woman. 네. 그다음 18위는 영화 라붐의 OST
Reality입니다. 네, 이거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노래죠. 클로드 피노 이름을 영어로 써놨어. 필로드 피노토 감독의 1980년작 영화이면서 소피 마르소의 데뷔작이자 출세작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Party or Ready for Love라는 건데 사실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은 그 라붐에서 라 같은 경우에는 여성 관사예요. 네, 그 이제 붐은 어떤 뭐 이렇게 꽝, 뭐 이렇게 터지는 어떤 폭발음 같은 것들을 뜻하는데 소피 마르소가 주인공이라서 이제 원래 이제 남성 관사였던 레를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라로 이제 다시 바꿔 붙였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뭐 제목은 그렇고 이게 이제 그 베르사유 출신의 13살짜리 소녀 빅이 이제 그 파리에 도착해서 첫사랑을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청소년기 아이들의 복잡한 연애 감정과 심리 상태를 잘 그려낸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프랑스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10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댄스 파티를 하는데 부모님이 밖에서 기다리는 장면이라든지 아이들이 이성 친구와의 어떤 그 성생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장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유명하죠. 네. 뭐 여담이지만 1952년 영화 금지된 장난에서 귀여운 꼬마 여주인공을 연기한 브리지트 포시가 여기서는 아줌마로 나와가지고 조금 그 어떤 세월의 흔적 같은 거를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제가 했던 리얼리티, 네, 영국 출신 가수인 리처드 샌더슨이 부른 이 주제가 리얼리티가 추억의 팝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네, 그 이후에 얼마 전에 또 영화 써니에서 그 이 리얼리티가 나오면서 그 어떤 패러디를 한 것도 있는데 사실 그 저는 라붐을 보진 않았어요.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 영화에 나왔던 그 리얼리티 그 있잖아요. 그 뭐야 그 소피 마르소한테 이게 그 헤드셋인가요? 헤드폰인가? 네, 그거에다 씌워주면서 이게 리얼리티 그 노래 딱 나오는 네, 그 장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괜찮더라고요 이게. 네. 언제 한번 제 여자친구한테 이거 한번 써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물론 제 여자친구 이런 거 하면은 네, 절 때릴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18위 라붐의 리얼리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18위 영화 라붐의 리얼리티 듣고 왔습니다. 네, Dreams of my reality. 네, 노래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어서 한국이 사랑하는 영화 베스트 100 17위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미션 임파서블 테마 음악입니다. 네. 이 미션 임파서블이 이제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지는 많이 모르실 거예요. 네, 이 미션 임파서블의 원작이 드라마입니다. 네, 이 미션 임파서블 하면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네, 명배우 톰 크루즈가 있죠. 작품의 제작 자체에도 이제 톰 크루즈가 시리즈 전반에 걸쳐서 이제 관여를 하는데 사실 원작인 드라마 미션 임파서블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굉장히 드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장면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 뭐야 저거 무슨 줄을 하나 매달고 쫙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막 팔 벌리고 내려오는 거 있죠. 그 톰 크루즈가 내려와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이제 땅에 아슬아슬하게 닿을 법한 그런 높이에서 이제 양팔을 벌리고 이제 발버둥 치면 그 이제 로프 액션인데 이 장면이 1편에서부터 4편까지 계속 나와요. 네. 주구장창 우려 먹습니다. 네. 이 장면은 워낙에 이제 패러디도 다양한 곳에서 많이 돼가지고 영화를 안 본 사람이라도 이 장면은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네.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에 정보를 빼오기 위해서 그 이제 장면이 나오고 2편에서는 이제 그 키메라 바이러스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제 빌딩 안으로 잠입할 때 이게 나오고 3편에서는 바티칸에 잠입할 때 나오고 4편에서는 조금 재미나게 이제 이든이 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브렌트가 이걸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그 이 미션 임파서블이
어떤 그 톰 크루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전기 영화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그 임파서블 하면은 그 톰 크루즈가 나오는 뭐 하나의 그런 007 말고 어떠한 그 이제 심벌 같은 게 됐잖아요. 네, 사실 저는 미션 임파서블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그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중간쯤에 이제 본 적은 이제 그 뭐 주말 영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그 설날이라든지 뭐 어떤 추석 때 명절 특선 영화 같은 걸로 이제 미션 임파서블 했을 때는 이제 가끔 뭐 지나가다가 뭐 이제 조금 잠깐 보더라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그냥 작정하고 영화 본 적은 없는데 어쨌거나 이 영화의 그 장면이라든지 어떠한 그 이제 그 테마 음악 네 그런 것들은 잘 알고 있죠. 네 그러면 17위 미션 임파서블의 미션 임파서블 테마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길더라고요. 어, 17위 미션 임파서블의 테마를 듣고 왔는데 이게 원곡이 좀 기네요. 네, 좀 한 2분 뭐 이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4분 가까이 되네. 네, 굉장히 기네요. 네, 빰빰빰빰. 네, 이거 다 아시죠? 네. 근데 이 영화 이 이제 미션 임파서블의 이 테마 음악이 사실 뭐 어떤 첩보라든지 뭐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뭔가를 빼오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장면에서 많이 패러디되죠. 이 음악이. 네. 근데 노래 잘 만들었다. 네. 어쨌거나 계속해서 오늘 소리를 차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베스트 100. 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악은 16위. 이거 대단한 영화인데 이거 영화 대부의 OST Far Few Piano입니다. 네, 영어 버전으로는 Speak 그 Softly Love. 네, 이게 이제 범죄물, 가족, 드라마, 시대극을 아우르는 영화사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역사가 일천한 미국 문화사에서 스타워즈 시리즈와 함께 근현대 미국형 신화의 만신전에 오른 아주 전설적인 작품, 영화 대부입니다. 네. 마리오 푸조의 소설 대부를 원작으로 이제 파라마운트 픽처스사가 이제 제작하고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가 감독한 3부작 영화인데 이탈리아 이민자 가족이면서 조직 폭력단의 핵심인 꼴레오네 가문의 3대에 걸친 행보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의 그 이제 마피아의 사실적인 모습을 조사하고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영화에 그려진 마피아가 어딘가 모르게 조금 그 귀족적인 어떤 그 분위기가 있죠. 약간 권위 있고, 약간 품위 있고, 약간 멋있고, 약간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 대부가 처음 이제 개봉했을 때 폭력을 미화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가 그 조폭마누라라든지 약간 그 조폭물이 좀 많이 나왔을 때의 논란이랑 좀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것 역시 하나의 어떤 영화의 장르로 인정받는 분위기 때문에 뭐 그닥히 뭐 논란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대부 이후에 어떤 많은 조직 폭력물, 어떤 조폭물이 이 이제 대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대부가 조폭 영화의 대부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영화 제작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묘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로? 그런 거였어? 네. 실제로 이제 마피아들은 뭐 정치라든지 뭐 경제계에 굉장히 많은 그곳에다가 이제 손을 뻗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영화계까지 이제 손이 뻗쳐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자신들의 존재가 조금 까발린다든지 네, 어떤 그런 영화가 나오면은 반가울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마피아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통에 그 마피아라는 그 단어를 패밀리로 대체하는 난관을 빚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마피아를 상류층 신사들처럼 묘사해놔서 마피아들은 영화처럼 보이기 위해서 참고하려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로 그 이제 실제 마피아 두목이자 뉴욕의 5대 패밀리 두목이었던 조지프 보난도도 이 대부 영화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네. 야, 진짜 야, 얘네 야, 어떻게 목숨을 걸고 막 영화를 만드네. 네. 어쨌거나 이제 이 대부라는 이 영화의 시리즈를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뭐 가족에 의한 가족을 위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들 거의 뭐 모든 행동 동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가족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패밀리의 그런 이제 거를 동기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 제작진 사이에서도 어떤 혈연 관계에서도 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게 분포되어 있어요. 네. 영화 음악을 담당한 사람은 감독의 아버지인 카마인 코폴라고 마이클의 동생인 코니 콜레오네 역을 맡은 틸리아 샤이어는 감독의 실제 여동생. 네. 1편에서 코니의 아들로 3편에서는 마이클의 딸 메리 콜레오네 역할로 이제 감독의 딸인 소피아 코폴라가 등장하는데 그러면은 이 영화 만든 양반이랑 뭐 이렇게 제작계 좀 뭐 관여된 사람들이 다 가족인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3대가 나왔네. 아버지랑 자기 그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고 자기는 아 아버지는 이제 음악 담당이고 자기는 영화 감독이고 딸은 그 뭐야 배우니까 3대가 다 나온 진짜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영화네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 2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시리즈에도 방대한 등장인물 거의 대부분이 같은 배우를 쓰고 있다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수 있는 등장인물은 물론이고 사돈의 8촌의 외조카 3번까지 해당되어 있어요. 네, 다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네, 이게 바뀌지 않아요. 실제로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1945년부터 1997년까지 52년간의 그런 스토리인데 프리퀄 시놉시스까지 커버하면은 거의 뭐 한 96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대서사실을 이 대부라는 영화 3부작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전설적인 명작이라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를 이제 따봉하면서 이제 엄지를 치켜 세우는 겁니다. 이민자들의 성공 신화와 좌절, 가족에 대한 사랑 등 미국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듬뿍 담겨 있어가지고 역사가 짧은 미국에 있어서는 뭐 일종의 미국 건국 신화 역할을 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이민자들에게 꼴레오네 가이의 모습은 남일 같지 않은 어쩌면 그 자신들의 일 같은 그런 면모를 좀 이제 투영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이 대부가 좀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 1이 아카데미상 받고 대부 2도 아카데미상 받던 네, 진짜 영화계에서는 대부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죠. 네, 영화 대부의 OST 팔라퓨 피아노. 네, 발음이 어려워. 네, 이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따라라라라라라 그 노래만 딱 들으면 어떤 그 소름 같은 게 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이 대부 영화가 나온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저는 예전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그 토요명화 뭐 이런 거 이제 TV에서 한때 가끔 이제 대부 해주거든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 네, 뭣도 모르고 그냥 봤었을 때도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이 대부를 다시 봐야지 했는데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네,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대부 1, 2, 3를 한 방에 몰아가지고 하루 종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대부란 영화를 어떻게 좀 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벌써 방송이 좀 오래 했어요. 네, 방송을 원래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이제 제가 떠드는 건데 지금 2시간 반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제가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소리를 찾아서 세계인이 아니지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베스트 100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문화의 날, 네, 여름의 필수 물품인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를 했고, 두 번째 시간 2부에서는 소리를 찾아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영화 베스트 100 오늘은 22 영화 미녀는 괴로워의 OST 마리아에서부터 16위 영화 대부의 OST 팔라 피우 피아노까지 이렇게 5개의 노래를 또 듣고 와봤습니다. 네. 또 어떻게 오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약간 그 날씨가 우중충하잖아요. 날씨가. 근데 제가 그저께만 하더라도, 네, 저번 주말만 하더라도 일기예보에서는 이번 주 내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비가 온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네. 이번 주말 뭐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정도만 비가 오고 그 전에는 오늘 내일 모레는 비가 안 온다고 합니다. 네. 좀 날씨가 좀 흐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비는 안 온다고 하니까 혹시 뭐 어떤 뭐 야외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뭐 그냥 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모르죠. 네, 이러다 갑자기 또 비 오면은 굉장히 또 씁쓸한 결과를 날 수가 있으니까, 네, 그건 또 알아서 잘 판단하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빨리 금방 또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방탄소년단의 I Need You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저희 야음상가시장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바로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음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핑계 같은 건 삼가져